이번에 배우실 항목은 엑셀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16번째 차트입니다. 차트. 차트, 그래프라고도 하죠. 차트. 네. 차트. 그래프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이건 뭡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다. 여기 글자가 안 써져.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숫자 값을 크고 작은 숫자 값이 들어갔는데 그 숫자 값에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고 적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끔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다.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했냐면 뭐 높이, 크기, 그 다음에 면적,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높낮이죠. 높낮이, 높이, 크기, 면적.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추세가 뭐예요? 얘가 지금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망하고 내려간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예.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자세히 보세요. 이 수량이 다음 항목은 수량이 많아진다는 게 적어진다는 거야. 그건 상관없죠. 볼펜 했는데 여기 만약에 지우개를 만약에 10번째도 집어넣으면 지우개 수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적어진다는 얘기야? 추세는 없죠. 여기에 추세는 없어요. 여기는 대신에 뭐는 알 수 있어요? 원가가 어느 게 많다 적다라는 건 알 수 있죠. 어느 게 불량률이 많이 나온 적게 나온지는 알겠죠. 그래서 목표 매출액이 얼마큼 높이, 크기죠. 크기. 어느 게 더 많은지 적은지 그거를 알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만들 때 여기 있는 43,000, 15,000, 56,000이라는 숫자하고 요 2%, 100%가 1인데 1도 안 되는 이 숫자랑 같은 차트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 잡고 삽입해 가서 세로 막대, 제일 만만하게 이거니까 얘를 누르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5가지 항목이 옆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산 비용하고 목표 매출액은 떴어요. 근데 수량하고 원가 불량률은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야, 수량이 어쨌다는 거니? 알아서 봐. 알아서 뭐가 있어야 보이지. 특히 불량률은 1도 안 되잖아. 100이 아니라 1도 안 되는 숫자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숫자를 내기도 해요. 요거랑 요렇게 숫자를 범위를 정해서 차트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는 1130이고 1560인데 1%, 2%가 보일까? 안 보이겠죠? 보이게 만들어야 돼, 또요.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차트는요, 반드시 데이터 영역을 설정하고 명령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예. 자, 먼저 불량률, 생산 비용, 얘네가 차트에 포함되게끔 하래. 그럼 품명별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불량률, 생산 비용, 얘네들이 차트에 포함되래요. 환장하겠네. 하셨어요? 이렇게? 삽입, 세로 막대형. 가장 기본은 세로 막대형 중에 첫 번째 묶음 세로 막대형입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이거로 내라 그래요. 이렇게. 예. 자, 다시 범위 설정하고요. 범위 설정하고, 자, 범위 정하실 때요, 이렇게 블럭 잡고 여기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모르고 잡았죠? 그럼 다시 블럭 이러면 안 돼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막 왔다리 갔다리 범위 잡으면 안 됩니다. 엑셀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아니면 처음 거 블럭 잡고 나머지는 연속이니까 한꺼번에 블럭 잡고.
그래서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에 있는 첫 번째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가 뭐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이런 형태로 떠야 돼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상하게 거기 뜨면 내가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번은 해결했죠? 2번 해야죠. 2번 불량률 계열은 불량률이 어디 있는데 세로 막대래. 세로 막대건 간에 안 보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생산비용이 어디 있어요? 붉은색 얘잖아. 얘를 클릭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지정하래. 자, 차트를 처음에 만들 때 차트 종류를 요렇게 표식이 꺾은 선 요거거든요. 요거 표식 있는 꺾은 선인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처음에는 무조건 요 세로 막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비용 계열 빨간 애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에 가서 요거로 바꾸란 얘기죠. 꺾은 선은 100% 요거로만 냅니다. 다른 거 안 내요. 꺾은 선을 클릭하면 알아서 글로 갑니다. 네 번째 거로 확인. 이렇게 와요. 이렇게. 불량률은 막대 그래프인데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생산비용 꺾은 선을 그렸어요. 바꿨어요. 그렇죠? 여기도 보이잖아요. 파란 거는 불량률인데 막대 그래프고, 생산비용은 뭔지 몰라도 중간에 점이 있는 뭐 이상한 거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했어요. 세 번째, 생산비용이 어디 있어? 빨간 거잖아요. 빨간 거 더블 클릭. 빨간 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 대화 상자가 떠요. 가서 보조축 이렇게 하래. 보조축으로 하래. 기본축 말고 보조축으로 하래. 그럼 이렇게 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답안지랑 비스무리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답안지랑 비스무리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도 보이고, 어디 왼쪽에 있는 숫자 값으로. 그 다음에 빨간 꺾은 선 그래프는 오른쪽 숫자 쪽에서 보이는 거고. 얘를 일명 뭐라고 부른다?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라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축 혼합형 차트 문제, 이중축 혼합형 차트가 출제돼요. 그리고 원형 그래프, 원형 차트가 출제된다. 이중축 무슨 얘기냐면, 요거 왼쪽에 오른쪽에 축이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중축.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있고 꺾은 선 그래프도 있잖아요. 혼합형. 얘가 문제 100번 나오면 한 8, 90번은 얘가 나올 거예요. 어쩌다가 원형 그래프가 나오더라고. 원형 그래프가. 자, 차트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고 지울 거고요. 자, 블럭 잡고 원하는 영역 설정해주고,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먼저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라 그랬고, 이 빨간색 더블 클릭을 해서 보조축으로 바꾸고,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은 2007에서 제대로 될려나 모르겠어요. 더블 클릭하면 튀어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클릭하고 컨트롤 1번이에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 아래에 있는 서식 이걸 누르는 건데, 2010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떠요.
만약에 요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 뜨고, 근데 얘를 굳이 닫지 말고요. 얘를 굳이 닫지 말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빨간 거를 클릭하면 계열 서식, 왼쪽에 숫자를 퍼센트를 누르면 갑축 서식, 오른쪽에 있는 범례를 누르면 범례 서식, 아래쪽에 글자 볼펜 만년필 이라는 걸 클릭하면 항목 축 서식. 이게 알아서 서식 상자가 떠요. 얘는 닫았다가 더블 클릭해도 열리고,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그냥 항목을 클릭하면,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알아서 그 대화 상자로 바뀝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번, 2번, 3번, 4번, 3번까지는 다 했고요. 4번 볼게요. 이 차트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A의 13번째부터 F의 27번째 영역에 위치하래요. 그러면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돼요. A 13번째까지 똑 떨어지게 갈 수 있고요. 아니, 이렇게 가져도 됩니다. 얘를 끌고 크기를 조절할 때 Alt키 눌러서 조절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끝에 거를 크기 변경할 때 F의 26번째? 7번째? 7번째. 여기까지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셀의 크기만큼 딱 끊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도형 그릴 때 Alt키 눌러서 그렸죠? 이미 그려진 도형을 가지고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 크기 조절할 때 Alt키 눌러 조절하면 셀의 크기만큼만 딱딱 끊어지면서 조절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니까 차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4번까지는 해결이 됐어요. 차트는 5문항 나옵니다. 우리 책처럼 11문항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종류별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저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게끔. 자, 5번째 볼게요. 차트의 제목을 만들고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 제목도 만들고 그것을 세로 제목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래요. 자, 보세요. 차트를 클릭하려고 차트 안에다 마우스 갖다 댔더니 차트 영역, 어디는 그림 영역, 어디는 갑축, 그것도 보조 세로 갑축, 왼쪽에 퍼센트에 갖다 대면 얘는 주축이에요, 주축. 근데 주축이란 말은 안 뜨고 그냥 갑축만 뜨죠. 어디가 보조축인지 어디가 그냥 축인지. 그런데 숫자가 적혀 있는 데는 갑축이고요. 밑에 볼펜 만년필처럼 글자가 적혀 있는 데는 항목축입니다. 그게 가로에 있으면 가로축이고 세로에 있으면 세로축이에요. 그러면 갑축은 세로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로 갑축도 있어요. 가로 막대를 놓으면 가로 갑축이 돼요. 그러니까 세로는 세로고 가로는 가로인데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왼쪽에 있으면 기본축, 오른쪽에 있으면 보조축, 아래쪽에 있으면 기본축, 위에는 보조축. 근데 위에 보조축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왼쪽 기본축, 오른쪽 보조축. 어떨 때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두 데이터의 값이 현저하게 다를 때. 하나는 1도 안 되잖아. 하나는 막 1000만씩 같잖아. 2000만씩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프상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중축 혼합형을 하는 겁니다. 이중축 혼합형. 이중축 혼합형은 값의 차이가 값의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날 때 이중축 혼합형을 씁니다. 일반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서로의 값을 비교하기 위한 기능인데 이중축 혼합형은 값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한꺼번에 못 보니까 따로따로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는 막대로 보고 하나는 꺾은 선으로 보고 뭐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예. 이것도 필기시험에는 많이 나요. 이런 경우는 어떤 차트가 좋으냐, 이 차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저 차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거. 예. 자, 제목 만드는 거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차트를 클릭하시면 위에 상단에 차트 메뉴가 별도로 떠요. 아까는 개발도구도 평상시엔 안 나왔었죠?
근데 개발 도구까지 나왔다가 차트를 클릭하면 그 옆에 차트와 연관된 메뉴 3가지가 뜹니다. 엑셀 2013서부터는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메뉴로 줄어요. 2010까지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으로 뜨는데 2013 넘어가면은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섞여요. 합쳐지고 서식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레이아웃은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찾으시면 똑같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여기 볼게요. 디자인은 이 차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변경할 때 쓰니까 모양을. 차트 종류를 한꺼번에 바꾼다거나 또는 계열별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색깔을 단색으로 갈 건지 컬러로 갈 건지 그거 지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형태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형태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레이아웃은 요소별로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은 차트 영역이 있고 제목이 있고 축 제목이 있고 범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편집하고 설정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먼저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 문제지에 써 있죠? 제목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품목별 분량률 및 생산비용 이라고 써 있어요. 자, 요렇게 제목을 쓰래요. 181쪽 오른쪽 밑에 시험 결과가 나타나요. 같이 제공해 줍니다. 차트 제목을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갑축을 넣어줘야 되는데 갑축. 자, 축 제목에 가면 기본 세로 축 제목이 있고요. 세로 제목.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면 보조 세로 축 제목, 세로 제목이 있습니다.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축의 세로 제목으로 하나 만들고 보조값, 보조 세로 갑축도 마찬가지로 세로 제목으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축 제목을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써야 돼요. 분량률 이렇게 쓰시고 글자를 다 쓰고 나서요. ESC 키 한 번만 누르면 박스로 선택이 되면서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ESC 키를 누르면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조 축 제목도 클릭한 후에 생산 비용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ESC 키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야 되겠죠. 얘를 축 제목을 만들 때 가로 제목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뭐로 가로 제목을 만들면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서 맞춤에 가면 이거를 세로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바꾸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로 가로로 만들고 나면 다시 축 제목에 가서 얘를 세로 제목으로 고쳐주면 세로 제목이 돼요. 이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바꿔놓으면 답이 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축 제목을 다시 가로로 됐던 거를 축 제목을 세로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글자에 관련된 서식, 글자를 꾸미는 기능이 있잖아요. 글꼴의 크기, 글꼴의 색상 이런 것들은 다 홈에서만 합니다. 차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 글자들은 무조건 홈이라는 메뉴에 와서 글꼴의 형태나 크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은 굴림이라고 쓰셔도 돼요. 굴림이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이 많은 데서 고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되고 글꼴의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해가지고 크기를 지정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목은 무조건 굵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진하게
그래서 시험 문제 제목을 보통으로 하시오 그러면 굵게 된 걸 해제하라는 뜻이에요. 차트 제목이든 무슨 제목이든 제목은 굵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가가 첫 번째 가가 진한 글자, 굵은 글자를 말하거든요. 볼드. 이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 그 숫자가 생산비용 숫자가 있는데 얘가 1000만 단위로 끊어주면 보기 좋잖아요.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아니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0서부터 2500만까지 가는데 100만, 2000만, 3000만 이렇게 갈도 되고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에서 천천히 세밀하게 값을 보여줘도 되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왼쪽에 있는 숫자랑 다른 게 왼쪽에 있는 기본축에 있는 숫자가 바뀌면 이 눈금선도 달라져요. 얘가 1, 2, 3, 4, 5가 아니라 2, 4, 6, 8, 10 이렇게 가면 2, 4, 6, 8, 10 단위로만 눈금선이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아무리 건드려도 눈금선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보조야, 보조. 기본이 아니라. 자, 오른쪽에 숫자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문제 7번에 이 숫자 영역, 이 숫자 보조 값축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뜨죠. 그렇죠? 축서식이 뜨는데 숫자 범주에 가서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가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요. 그러니까 축 옵션이 아니라 표시 형식이 가야 일반이 아니라 숫자 범주가 있고 거기서 1000단위마다 구분기가 찍히게끔 하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꾸미는 거니까 서식 아닙니까? 근데 서식에 가서 축 옵션인지 표시 형식인지 내가 찾을 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표시 형식을 그랬잖아. 그 표시 형식을 가려면 축서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축서식에 가서 하라는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한 단계 생략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축 옵션에 가시면 다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다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최대값을 고정으로 바꿔주고 2.5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3000만, 주단위는 고정으로 가서 얼마로? 1000만. 근데 지금 고정을, 최대값 고정을 써놓고 나서 주단위 고정으로 바뀌는 순간 최대값 고정으로 된 결과가 3000만원으로 바뀐 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단위 고정 5000만은 아직 안 바뀌었죠? 다른데 여기 고정을, 글자를 클릭해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클릭하지 마시고 자기 글자를 클릭하시면 1000만 단위로 바뀌는 게 나타나죠. 물론 닫아도 돼요. 얘를 닫으면 다음에 또 열어야 되잖아. 그냥 닫지 말고 열어놓고 계세요. 얘는 열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범례라는 말이 나왔어요. 범례가 얘예요. 제가 범례를 클릭했더니 범례 서식으로 바뀌었어요. 화면이. 그럼 아래쪽 가면 되죠. 그렇죠? 오른쪽에 있던 애를 제가 아래쪽 가니까 아래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 상단에 보면 레이아웃에 범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아래쪽 해도 가요. 범례 서식에서 오른쪽에 있던 애를 아래쪽으로 내리셔도 되고, 레이아웃 메뉴에 있는 범례 항목에서 아래쪽으로 클릭해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이 범례. 이 범례에 지금, 이 범례에 박스가 안 칠해져 있잖아요. 이 범례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 스타일을 뭐로 하래요? 실선이 어는가? 요게 실선이죠? 실선 이거로 하래. 색깔은, 테두리 색깔은 어떻게 하래요? 실선에 가서 파란색으로 하고, 테두리 종류는 실선에 가서
파란색으로 하고 글꼴은 궁서로 가고 크기는 어떤 거로 가고 했는데 글꼴에 관한 글꼴이나 크기나 형태는 홈에서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궁서 크기는 얼마? 13. 이거는 홈에서 하는 거고 잠깐 13 이 안에 없어요. 13 이 안에 없잖아요. 그럼 13이라고 여기다가 13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13이 돼요. 여기다가 13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13은 됩니다. 그 다음에 굵게 해주라고 했으니까 굵게 해주면 되고요. 다시 이 범례에 들어가서 아까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 대시 종류는 실선, 그 다음에 색깔은 테두리 3개 오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하고 또 색깔에 뭐 빨강인지 아니면 표준색에 있는 파랑인지 이걸 지정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테두리가 돌려졌고 꾸며졌다는 얘기죠. 뭐든지 우리가 꾸밀 때는 그 항목을 클릭해놔야 뭘 꾸미든 말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서식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어느 항목으로 가야 될지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별도의 메뉴가 뜬 거는 많이 안 보셨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헷갈리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량률이라는 게 어디 있죠? 분량률? 막대 그래프네. 자, 분량률을 클릭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그냥 차트를 클릭하고 이 차트를 클릭하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레이블에 가서 없음으로 바꿀게요. 이 바깥쪽 끝에를 해주면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가 바깥쪽에 값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없음으로 바꿔놓고 다시 막대 그래프만 클릭하죠. 분량률만 클릭하는 거지.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바깥쪽 끝에 값이 보일 겁니다. 원래 지금 요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이때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도 나오고 모든 막대 그래프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계열만 나오라 그랬잖아. 어느 계열만 클릭하고 거기에 값이 나오게 해줘야죠. 거기에만 나오게끔.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에요. 막대 그래프인 분량률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근데 바깥쪽 끝에 한다 그랬죠. 그럼 처음부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지정하면 돼요. 근데 이게 레이블의 값이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항목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계열 이름이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값이 나오죠. 값이. 얘가 얼마인지. 왜냐면 모르잖아. 이 워크시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보여주면 눈금선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4.2인지 4.1인지 4인지. 그래서 레이블을 넣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축이잖아요. 지금 혼합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대로 별도의 값을 보여야 되고 꺾은 선은 꺾은 선대로 또 다시 값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0번째 생산 비용은 어디 있어요? 생산 비용이 빨간 꺾은 선 그래프인데 얘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열 서식이 떴는데 계열에서는 너비가 4포인트, 표준색 주황, 선은 완만하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 스타일, 선색 이걸 다 눌러 보셔가지고 완만하게라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 있네. 선 스타일에 가니까 2.25포인트가 아니라 4포인트고
완만한 선이라고 그 밑에 있네.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4포인트로 하고 완만한 선으로 세팅하고 색깔은 선색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주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선 스타일에 가서 뭐뭐를 하고 선색에 가서 뭐뭐를 하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 두 가지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너비는 얼마나게 하고 뭐 주황색으로 하고 완만하게 하래. 근데 4포인트하고 완만한 건 하나의 메뉴에 있고요. 색깔은 또 다른 메뉴에 있는데 너비 조정하고 색깔 조정하고 완만하게 하려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잖아요. 여기 한꺼번에 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뭐랄까 항목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메뉴를 많이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 자주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테두리를 들어가야 돼요. 자, 차트 영역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면 바깥쪽에 오른쪽 아래라는 게 끄트머리에 있을 거예요. 아, 바깥쪽에 하면 첫 번째 거, 끝에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오른쪽 아래.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요, 그림자를 줄 때 바깥쪽이라고 안 써있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돼 있죠? 그게 바깥쪽 첫 번째가 바깥쪽이 다 오프셋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안쪽은 안쪽이라고 뜨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뜨고 오프셋이라고 떠요. 오프셋. 그 중에 오른쪽 하단에 여기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림자 이렇게 들어갔죠?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림자가.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에 가서 둥글게 하래. 모서리를 둥글게 하라고 써있어. 그게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둥글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문제지에 테두리 그림자, 차트 그림자를 설정해주고 스타일에 와서 둥글게 하래요. 이 두 가지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찾아야만이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 차트가 결과치 만들어진 거예요. 막 정신없이 땡겨오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수요일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하고 제가 뒤에 있는 또 문제 기출문제 기출 01과 기출 02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뭐를 할 거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 한번 또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계산 작업하는 것도 우리 함수 같은 거 설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록으로 나온 거 있죠? 관련도 기출 문제 나온 거 있던 그것도 설명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한번 더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